어제 AI 관련 주식들의 20% 넘는 하락 이후 많은 주식들이 반등하며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월요일에 17% 급락했으나 오늘 9% 반등하며 어제 시가를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락세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제 숏 포지션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장 시작 전에 숏커버를 했기에 오늘 반등은 많은 숏커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 예정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0%이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9%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리 동결 그 자체가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S&P 500이 2% 가까이 하락한 것처럼 12월 18일에도 S&P 500이 약 3% 하락했던 사례를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자금이 특정 섹터에서 빠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러셀 2000이나 부동산 섹터에서 자금이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 AI 관련 주식들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S&P 500은 다시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살펴보면 정배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단기적 하락 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스윙 전략으로 일정한 강세가 지속되었을 때 매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역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시작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급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실현하는 전략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스닥 2018년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어제 발생한 급락이 2018년 초반에 있었던 급락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초반에 급락이 발생한 후 다시 상승했지만 3월에 또 한 번 급락이 있었고 6월과 7월 말 그리고 9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장세에서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현재 매도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섹터 로테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짧은 템포로 트레이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1월 21일부터 스마트 머니가 섹터 로테이션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급락이 발생하면 즉시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장기 투자 전략을 택하거나 아니면 매우 빠른 템포로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보입니다. 중형주는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계속해서 스윙 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다시 한번 심리적인 변곡점에 도달하며 공포 국면에서 벗어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조울증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포 지수에 기반해 매수를 결정했다면 계획대로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이 시작되기 전에 매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획에 없었던 종목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시장은 완벽한 횡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 없이 내일 있을 금리 결정 및 빅테크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어제 손절한 자금 일부를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에 소폭 배분했지만 여전히 관망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승 추세가 다시 확인되면 투자 비중을 현재 60%에서 80에서 1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과 옥수수를 제외한 원자재 시장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은 0.87% 상승하며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으로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과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금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금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 자산으로서 추세가 형성될 때마다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금이 상승할 때는 금에,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일 때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조정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FOMC 회의와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은 오늘 상승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AI 주식 대학살 속에서 생존한 종목으로서 여전히 단기 모멘텀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현재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이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지난 실적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날 돌파한 후 그 돌파 저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헤지펀드 등의 매수세가 더욱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주 금요일 돌파 시그널을 보여주며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는 딥시크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 딥시크가 기존의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리소스의 100분의 1로 효율적인 모델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타는 딥시크를 연구해서 자체 오픈소스 라마를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좋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오늘도 상승하며 역대 정고점인 191부근을 유지하려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글은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회사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점은 경이로울 정도로 긍정적인 신호이며 구글이 앞으로도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중요한 지지선을 방어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머니들이 옵션을 이용해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강하게 지지선을 지키며 내일 있을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실적에 따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숏커버링의 영향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상승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물량을 매도했지만 75%의 보유 물량은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91%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돌파 시그널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행보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며 결국 내일 있을 실적 발표와 CEO의 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AI 관련 주식들이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애플은 오늘 또 한 번 상승하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보일 수 있으나 모멘텀 기반의 매매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명확한 매수 시그널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공유하는 모멘텀 시그널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오늘의 상승은 숏커버링에 의한 반등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점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있었던 매수 시그널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금융주는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던 에너지주는 3주간의 상승을 보인 후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의 섹터 로테이션이 매우 빠르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스윙 트레이더에게는 지금이 매우 유리한 환경이며 주의 깊게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오늘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인 지 이제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2에서 3주 주기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역시 언제든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임명된다면 헬스케어 섹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은 현재 데드머니 죽은 돈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지금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일 수 있으나 제 투자 성향은 저점 매수보다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확인한 후 매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AI 관련 주식들에 대한 매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브로드컴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지 버노버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거나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AI 관련 주식들 중에서 이 두 종목이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딥시크의 진실 여부가 점차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주목해야 할 섹터는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헤지펀드의 자금이 소프트웨어 주식들로 유입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AI 모델이 매수 시그널로 보여줘서 매수했는데 어제는 가짜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를 부정하는 신호들이 나타난 덕분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팔런티어도 어제 급락했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했는데 지난주에 발생했던 매수 시그널이 정말 유효했음을 증명하듯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ServiceNow, Salesforce, Twilio, HubSpot, Snowflake, 메타 그리고 업플러벤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헤지펀드의 자금이 빠르게 소프트웨어 섹터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상호 연관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주식처럼 한번 급락이 시작되면 연쇄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섹터에 투자하려는 경우 나의 모든 자산을 소프트웨어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한두 개의 주식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타격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숏커버링 정도의 약한 반등에 그쳤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두 회사가 발표할 실적에서 기존 투자 계획의 유효성과 향후 AI 관련 투자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며 이는 전체 AI 섹터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나 동결 여부와 같은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미래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실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후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은 스윙 트레이딩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주요 뉴스와 함께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섹터와 주제에 따라 2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인터넷, 유튜브,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더 빠른 속도로 시장 변화에 반응해야 하며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라면 단기적인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실적과 차트적으로 안정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